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버튼,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밴쿠버시도 재산세 폭탄을 투척한다고 합니다. 네, 10% 인상 추진되나. 자, 써리시에 이어 역대급 재산세 인상 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 군데서 시작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모든 게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자체들도 재산세를 올려서 지금 부동산 거래도 안 되는 판국에 재산세라도 올려야지 지금 시세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세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월세도 따라 오르고요. 재산세를 내면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값을 좀 높게 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집 사기는 정말 너무너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여전히 쉽지는 않다. 근데 써리 씨가 막 17% 올리네 막 그럴 때는 사실 써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밴쿠버로 기억하고 토론토로 기억을 하는 건데, 메트로 밴쿠버 아니면 뭐 그레이트 뭐 토론토 에어리어 기억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 밴쿠버시는 어쨌든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캐나다에서 그래도 원투펀치 치는 데가 토론토랑 밴쿠버인데, 이런 이 쌍두마차 중에 하나가 빡 올려버리면 당연히 정말 밴쿠버에 있는 다른 시들 뭐 코키틀람이나 리치먼드 뭐 버나비 다 올리지 않을까요? 시차가 존재할 수는 있겠죠. 뭐 혹시 올해 안 올리면 내년에 뭐 못 올린 거 빡 올린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다들 슬금슬금 여기가 10% 올렸으니까 우리는 뭐 5%. 그 눈에 안 띄잖아요. 잘 모르고. 야, 그래도 비교해서 밴쿠버보단 낫네. 뭐 이렇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밴쿠버시도 써리가 우리가 지금 써리 경찰 만드느라고 이랬잖아. 그래서 막 17% 올려버린다 막 이랬었는데, 밴쿠버도 경찰청 예산과 그리고 신규 경찰관 및 정신건강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밴쿠버 폴리스 비상전화 서비스 뭐 이런 정말 국민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0%면 거기 집값이 굉장히 비싼 데니까 10% 올린다는 거는 재산세도 많이 나가는데 10%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모든 지역, 정말 올해는 아마 모든 지역에서 재산세 인상은 아무래도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월 메인랜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 내 시장 반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데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좀 뭐 기분이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그냥 지금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 어느 정도 안 올라가고 지속이 되면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게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집을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너무 오르기만 하면 사실 집 사기가 쉽진 않잖아요. 집을 첫 구매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소강 상태 하지만 그냥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 자, 지난해 8차례나 올렸군요, 세상에. 와, 8번이나 올렸으니 이제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지 않고 고정이 돼서 올해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오랫동안 8개월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로어 메인랜드 지역은 가격이 막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물론 썰이나 뭐 랭리나 저 외곽 지역, 칠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많이 뭐 30%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주택 시내 그리고 역세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집 좋은 지역인 하는 지역들은 떨어지긴 했는데, 시원하게 떨어지기는커녕 정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호가는 거의 막 유지되고 있는 거 사실 많아요. 거기서 물론 후려쳐서 사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021년과 2022년 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주택 매물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네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생각보다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주택을 매매하기는 더 좋은 시기 맞나요? 금리는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젠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옛날보다 페이하는 돈은 더 높아졌고 그죠? 집값은 좀 싸지긴 했는데 사기는 좀 더 어려운 시장인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소위 말하는 바이어스 마켓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보니까 좋은 집을 나름대로 골라서 가기에는 좋은 시기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 주택 구매가 같이 폭발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 안 사고 있는 사람들도 야,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하는 사람들이 또 갑자기 달려들고 거기에 이민자, 유학생, 어쩔 수 없이 렌트 사시는 분들까지 다 도달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좀 과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밴쿠버나 토론토나 뭐 항상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게 뭐 이게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의 어떤 판단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구매가 제가 아까 주택 구매가 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주택 구입 희망자 고민 1순위가 생활비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지금. 모기지로 돈을 다 내가서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돈을 쓸 돈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쓸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입자들이 우선 결정으로 이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고소득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체 응답자의 34%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세도 올랐죠. 생활비도 지금 물가도 올랐죠. 이자도 올랐죠. 근데 내 월급은 그대로죠. 이러니까 집 사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제일 좋은 시기다. 아마 지금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레디가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전문가 꾼들 있잖아요. 막 진짜 떨어지면 딱 사서 오를 때 팔고 이걸 정말 원활하게 잘하는 그런 꾼들이 아닌 이상 저처럼 그냥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근데 전문가는 아닌 이상은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레디가 됐을 때 내가 준비가 되면 사는 게 집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물론 좀 트레이닝이 되고 공부가 많이 돼서 저도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긴 한데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네, 자기가 준비될 때 사자. 여전한 결론입니다. 네, 지금 동부 지역에서 그리고 중부 지역까지 이제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동부 지역, 중부 지역 다 내리고 나면 결국은 이제 밴쿠버 지역도 눈이 내리긴 내리더라고요. 저게 북극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 캘거리 지역 폭설, 도로 곳곳 충돌 사고 발생. 네, 캘거리에서 저도 10몇 년 살아봤지만 1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캘거리에 오는 눈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드라이여서 파우더 같이 이렇게 좀 되게 눈이 소위 말해 눈이 안 뭉쳐지는 눈이에요. 그래서 밴쿠버만큼 눈이 미끄럽진 않은데요. 근데 저 눈도 저렇게 한 10cm, 20cm 이 고속도로에 쌓이면 저렇게 난리가 납니다. 캘거리 사람들도. 이 캘거리 사람들은 그 윈터 타이어 많이 써요. 스노우 타이어를. 그래서 굉장히 눈에 강하고 준비가 많이 됐고 마음의 각오도 많이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캘거리가 저렇게 대날이 난 거는 저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눈폭탄이 엄청난 눈폭탄이 왔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네. 좀 어쨌든 캘거리도 저렇게 이거 보세요. 밤사이에 10에서 30cm. 그러니까 30cm 내리면 이거는 답이 없거든요. 차가 가다가 그냥 멈춥니다. 이게 눈에 쌓여서 차가 가다가 그냥 멈춰요. 저런 일이 저도 많이 겪고 거기서 제가 피자 배달 하다가 차가 그냥 눈이 허벅지 정도 바람에 눈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눈이 정말 허벅지 정도 쌓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거기 가다 그냥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늘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삽을 들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딱 스탁된 소리가 들리면 와서 막 도와주거든요. 참 고마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캘거리 지금 저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주, 네, 토론토도 밤새 누린 폭설로 교통사고 줄여 200건이 넘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토론토도 호수가 옆에 있다 보니까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여기는 또 캘거리랑 다른 게 웻콜드잖아요. 웻콜드. 그래서 굉장히 춥고 눈도 정말 뭐 저는 토론토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봤지만 눈 바람이 정말 눈 폭풍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도 지금 벌써 눈 폭풍이 내렸다. 남은 건 누구냐? 우리 밴쿠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 주말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밤부터 아마 최대 10cm 정도 내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왜 콜드고 눈이 바닥에 스틱하게 붙어버리니까 조그만 눈이 와도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저는
집이 살짝 언덕인데 눈 조금만 와도 차들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 정말 여기 와서 또 뭐 윈터 타이어로 쓰는 것도 돈도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니까 아깝긴 한데요. 어쨌든 눈이 좀 안 왔으면 아니면 눈이 오더라도 밤새 그냥 비가 와서 녹아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와 캐나다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